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정부가 만에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제 활동을 신청하기로 했지만 경제 현생 한계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월요일 장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은 참 극명화된 장이었죠. 이 대형주를 철저히 배제한 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려하던 상황이긴 한데요. 테마주의 전성시대가 올 법도 한데요. 왜냐하면 테마주라는 건 장이 폭락을 해도 지들은 상승합니다. 약간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들 뇌리에 굉장히 많이 박히죠. 제가 어제도 언급했듯이 2018년 10월에 미중 무역 분쟁 격화로 많은 폭락을 할 때 그때 정치 테마주랑 수소차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아무튼 정책본이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 게 좀 실감이 납니다. 요즘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전부 다 팬데믹 관련 뉴스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 좀 총선이 다가오는 걸 좀 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생각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얘기는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이 투자랑 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게 최근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 기사랑 동시에 나오는 게 연봉킹 같은 거죠. 정말 이 극명히 나뉘잖아요. 누구는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누구는 연봉 상위권이다. 약간 이런 것들이 총선이 좀 다가온다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세금, 금리, 출산율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돈을 가만히 그 통장에 넣어두면,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를 보는 시절이 왔고요. 왜냐하면 통화 발행량이랑 물가 상승분을 못 따라가요. 열심히 일만 해서는 세금만 계속 내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좀 마음을 좀 다잡았어요. 아, 그래.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맞구나.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 좀 부러진 사다리를 붙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무더기 상한가에 갔습니다. 34종목이 상한가예요. 이럴 때요. 제가 그냥 이제 주식 막 입문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그분들한테는 제가 선배일 거고,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한테 후배일 건데, 그냥 이런저런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럴 때 선취매 못했으면 조바심 내지 마세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폭락할 때, 정치 테마에 이런 것들 매수했다는 얘기를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메일로 여쭤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약간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코스피 1000을 깰지도 모르는데 지금 종목을 그렇게 사고 있어서 되겠냐. 인보스 몰빵해라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 예상하고 도박을 하는 거죠. 이건 도박입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 사는 게 나는 가치 투자자야 이런 사람 나오면 진짜 그 사람은 이 폭락장을 제대로 맞은 겁니다. 머리가. 아무튼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펀더멘털이 훌륭한 종목들도 있겠지만 아닌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치매를 못했으면 따라붙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게 왜냐하면 한번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상따 비슷하게 따라붙어요. 내가 조바심을 못 이겼어. 그래서 상승하는 걸 그냥 시장가로 사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가 간 종목이 더 가거든요. 특히 불마켓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 딱 경험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러려고 합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10번을 시도해서 9번을 성공하고 마지막 한 번을 실패하면 그냥 쪽박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5%, 3%, 4%, 6% 이렇게 벌다가 한 번에 반토막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복리라고 하지만 꼭 이 역으로도 복리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번 거만큼 5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조심하시라고 제가 계속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쪽박차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 이거 어제 제가 업데이트를 제대로 못해서 업데이트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신용융자는 약 2.4조가 줄었습니다. 최고점 대비 2.4조가 줄었어요. 그 중간에 폭락,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보지도 않는 걸.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까지 떨어질 때 12조까지 올라갔습니다. 12조 신용융자가. 아무튼 그렇게 됐었어요. 이거 어제 제가 데이터를 좀 실수해서 다시 커렉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이 오늘 감소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감소세가 좀 생소하긴 합니다. 이때 한번 감소하긴 했지만 계속 늘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감소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겠죠. 이 감소한 게 나간 거다. 에이, 뭐 증시 별거 없네. 하고 나간 돈이다. 왜냐하면 1조가 넘게 빠졌어요. 1.1조가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개인 투자자의 매수는 2천억이 잡혔어요. 2천억이 잡혔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팔았어요. 자, 그러면 산 사람도 있고 판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변이를 구한 거죠. 변이를.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2천억을 샀다라는 건데요. 투자자 예탁금이 1.1조가 날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자 예탁금이 맥시멈 후보였다고 쳤을 때 2천억은 들어왔을 거예요. 맞죠? 2천억은 들어왔고. 근데 1.1조가 나갔으니까 9천억이 나갔다는 거죠. 결국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여기에 잡히는 건 ETF가 안 잡힙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에 있는 금액은 ETF가 안 잡혀요. 자, 그러면 ETF 포함 실매수 금액을 보면 실매수라기보다는 순매수입니다. 순매수. 그러니까 매수만 했는 금액. 매수만 한 금액을 보면 코스피에서 5,720억 원을 샀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464억 원의 매수가 일어났습니다. 매도를 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매도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갔다고 치면 7,100억. 예, 7,100억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맞죠? 그러니까 모든 매수를 통틀었을 때 7,100억이란 매수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매도는 5천억이 잡혔다는 거겠죠. 5,200억 정도. 5,200억의 매도가 잡혔겠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아니죠. 제가 지금 셈을 잘 못하네요. 코스피에서 약 2천억에 4천억의 매도가 잡혔을 거고 4천억의 매도. 코스닥은 1,500억 정도의 매도가 잡혔겠네요. 예, 그래야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1.1조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맥시멈으로 4천억은 실제로 나갔다. 증시에서. 맞죠, 이거? 이거 산수되는 거죠, 이렇게. 4천억은 실질적으로 증시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결국엔. 자, 그렇다 치고 지금 3개월째 상승하고 있어요. 투자자 예탁금은. 지금 현재 증시로 약간 투입되고 있다. 자, 신용융자가 반대매매 사태 이후에 2일 연속 증가세입니다. 조금 살만하신가 봐요. 지금 신용융자가 다시 늘고 있어요. 상승할 거라는 생각이 계속 무럭무럭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바닥 찍었고 상승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며칠 동안 약간 상승 추세를 타고 있으니까 이대로 V자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슬슬 경계해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증시의 하방 경직성은 좀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벤치 멤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뛰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반등 탄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그 리포트나 뭐 소위 증권 전문가나 사람들이 이게 투자자 예탁금이 45조가 있다는 건 하방 탄력이 보장돼 있다라고 계속 포장하는데요. 하방 경직성이랑 하방 탄력은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의 잃어버린 인연이죠. 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 아시죠? 이때 사태. 그래서 이 하방 경직성은 보장이 되는데 이렇게 하방 탄력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더 빠져버리죠. 더 빠져버리죠. 제가 이때부터 비트코인 매매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 얘기했는데 다들 그때 뭐라 하셨죠? 저한테. 예. 야, 왜 그런 위험한 걸 하냐라고. 아무튼 모든 투자재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을 합니다. 한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의 하방 경직성은 하방 탄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잃어버린 인연이죠. 예, 이 가격이 언제 올까요? 이거 100%인데 이 가격 반드시 오긴 합니다. 예. 언제 가야 될지 몰라요, 진짜. 근데 이 가격은 반드시 옵니다. 이런 좋은 투자재를 돈 있는 사람들이 놔둘 리가 없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지만 증시가 만약에 매력이 없잖아요. 증시가 매력이 없어서 만약 증시에서 다들 떠난다.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안전자산이냐라고 이걸 썰을 좀 얘기하면 미중 무역 분쟁 이후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이프 헤븐이라고 하죠. 그 외신에서도 섭섭지 않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금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팽팽해요, 현재는. 왜냐하면
여러분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예, 금도 돌덩이일 뿐이에요. 예, 사람들이 약속한 거죠. 약속. 예, 약속이자 거짓말이죠. 금은 가치가 있어라고 다들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철학적이고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폐도 약간 실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인 겁니다. 이 종이가 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죠, 사람들이. 국가라는 건 진짜 존재하나요? 약간 이렇게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들이 싸우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돈 주고 팔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자, 그래서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하락률이 더 커졌습니다. 증시가 20%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이 30%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의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리고 비트코인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아주 좋은 수단이죠, 돈 벌기에. 막 상승하면 막 100%씩 올라가고 막 돈 있는 애들이 얼마나 이걸 가지고 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에 100% 장난을 치러 갑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받은 질문 중에, 질문이 아니지, 친구 회사에서 얘기했다는 건데, 주식 점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점상은 30%인데 점상으로 40%는 못 가나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친구 아버지가 친구형을 저한테 얘기하던데요. 하나 우리 아빠 주식 하나 이런 거죠. 한동안 안 하더니 다시 좀 하겠다며 90년도에 좀 하다 안 하신 분인데, 이런 얘기가 오늘 들렸어요. 친한 누자 이거 알죠, 여러분? 나 주식 투자 좀 해봐야겠어. 그때 시젠 산 누나 있잖아요. 결국엔 급 나갈 때 손절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게 이거예요. 시젠을 거기 들고 있었으면 이득이었겠죠. 근데 그 다음 날까지 폭락했죠. 예, 아무튼 이런 케이스고요. 친한 친구의 투자 문의가 있었습니다. 회사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요즘 주식시장을 흥미롭게 보고 있대요. 지금 집 사는 거 위험이 큰 것 같고 주식시장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요.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말이 안 되죠. 예,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갑자기 주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떤 거랑 비슷하죠, 여러분? 그때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던 가상화폐 사태랑 똑같습니다. 그때 최고점이 됐을 때 제 와이프가 저한테 와서 리플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예, 아무튼 예, 그런 거죠. 경계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는 대응 전략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전저점 부기 및 전저점 이탈 시의 분할 매수 전략은 저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장중에 루머 조심하시고요. 예, 악재 중에 하나 업데이트했습니다. 각종 루머, 예, IMF 구제금융을 받는다, 도이치방크가 파산한다 등등, 예, 이런 악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투자자별, 투자 주체별 의도 추정을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내용은 똑같은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걸 정리를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근데 그냥 대충 정리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투자자 예탁금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앞에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 있는 사람들하고. 걔들도 굉장히 생각보다 스마트합니다. 지금 함부로 증시에 뛰어들지 않아요, 지금. 맞잖아요. 함부로 증시에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 낚아내야 돼요. 자, 만약에 외국인 기관이 무언가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쟤들을 어떻게든 낚아야 됩니다. 이 결국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려면 미끼를 던져야 돼요. 증시를 반짝 상승시킨다.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죠. 아니, 증시를 폭락시킨다. 이 두 가지 액션이 있어야지 얘들이 움직일 겁니다. 왜냐면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얘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정해져야 들어온다는 겁니다. 얘들이 폭락하면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들인데 갑자기 막 N장으로 상승해요. 그럼 얘들이 조바심이 생겨서 들어오겠죠. 아, 하락 끝났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 한번 주고 여기서 낚아서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변동성이 커져야지 이 투자자 예탁금이 움직인다라는 건 지금 확실해집니다. 이제는 확실해져요.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증시가 올라가면서 점점 이렇게 돈이 투입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큰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이거는 만약입니다. 그게 아니고 증시를 올릴 거다. 돈 있는 애들이 올릴 거다. 그러면 얘들이 투입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얘들한테. 이거 맞죠? 이거 확실히 가설이 성립하죠? 그러면 얘들이 못 따라붙게 점점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마치 KMW나 그 다음에 휠라 코리아 이런 게 올라갈 때처럼 점점 올라가야 돼요. 얘들이 못 따라붙게. 마치 미원 독살처럼 약간 그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만 빼고 오를 수 있다는 말을 제가 지난주부터 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장이 코스피는 거의 약보합이고요. 코스닥이 엄청 상승했죠. 상한가가 34개가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 대형주가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가 약 마이너스 1% 떨어졌습니다. 중소형주는 엄청 올랐어요. 이거 진짜 약 올리는 겁니다. 예,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겁니다. 예. 이러고 있을 겁니다. 지금 표정. 예,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투자 주체별 매매 패턴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액면 분할 이후부터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개인 투자자의 투자 참여가 쉽지 않았어요. 100% 외국인 기관의 요청으로 액면 분할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액면 분할 이후에 이 파란색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이 보이시죠? 이 증시 이 삼성전자의 저점 그때 38,000원쯤 되나요? 38,000원에서 뭐 35,000원 사이입니다. 그때까지 사요. 개인 투자자가. 그러더니 이 저점부터 시작해서 이때 미중 무역 분쟁 그 엄청 막 증시 하락하고 있었죠. 개인 투자자가 사다가 저점부터 팝니다. 이 패턴 보이시죠? 외국인 투자자가 이때부터 다시 매수를 시작하고요. 개인 투자자가 이때부터 계속 팝니다. 계속 팔아요. 계속 파는 게 고점까지 팔았습니다. 자, 고점에서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관 투자자는 방향이 없습니다. 이 떠그럴 것들이 여기 기관 투자자랑 외국인 투자자랑 이 데드 크로스라고 해야 될지 골든 크로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때부터 파는데 잘 보세요. 이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여기 박스권이 발생해요. 예, 박스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탈피하기까지 이까지요. 저점부터 개인은 계속 팔아요. 계속 팝니다. 그러더니 박스권을 탈피시키고 이때 외국인 투자자가 박스권 뚫죠. 기관 투자자랑 합세해서 뚫습니다. 박스권 뚫어서 이까지 올라가 버려요. 고점까지 계속 매도합니다. 매도하다가 고점부터 지금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고점부터 이까지 개인이 이만큼 샀어요. 지금 상황이 이럽니다. 상황만 보시라고요. 외국인이 이만큼 도망갔어요. 진짜 도망가고 기관도 지금 보면 약간 도망가고 있습니다. 계속 도망가고 있어요. 고점 때부터 계속 판 겁니다. 이때까지. 최근에 막 기관이 연기금이 뭐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도망간 거예요. 다시 깨끗하게 보시면 지금 이 패턴이 보이시죠? 지금 고점부터는 개인이 계속 샀는데 지금 정확히 고점부터 샀습니다. 예. 고점부터 개인이 사기 시작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개인이 그러면 18년도에 개인은 멍청했나요? 지금 개인이 똑똑해졌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개인이 똑똑해졌다라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멍청해진 거 아니에요. 무빙 타겟입니다. 타겟도 움직여요. 타겟도 발전하고 타겟도 똑똑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야, 그러면 진짜 이런 건 섣불리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예. 그냥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만 전달 드리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매 패턴이 이랬어요. 계속. 이왕 매수를 결심했으면 눈과 귀를 닫고 신념을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자신의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신이 있어야 돼요. 뉴스 보고 어떡하지? 이거 듣고 어떡하지? 이 사람 말 듣고 어떡하지? 이러면은 진짜 가지고 놀리기 쉽습니다. 사람들한테. 자, 공매도 금지에 선물시장 가격이 왜곡됐다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금융당국이 이달 초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선물시장이 가격 기능을 상실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제 제가 파란색은 핵심 포인트고 빨간색은 추측 가설 사견 개솔입니다. 자, 보세요.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에 선물시장 가격이 기능을 상실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대요. 자, 보세요.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제가 봤을 때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부작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일단 전문가 이것도 저는 추측이라고.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주식시장, 증권시장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예. 전문가면 거기서 전문가 안 하고 있을 거예요. 투자를 하고 있지. 이런 가격 왜곡이 장기화되면 리스크 헤지나 차익거래 등 선물시장 본연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니까 보세요. 이 사람의 좀 의도가 좀 불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선물시장 본연의 기능이 지금 공매도를 통해서 해지 거래를 하는 건가요? 이 사람 진짜 저 그냥 막말할게요. 정신 나간 사람 같습니다.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융당국이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누가요? 누가 내놓고 있죠 지금? 공매도 금지한 다음에 그나마 발생하는 공매도도 이거 정말 왜 이게 발생하느냐라고 지금 다들 막 청원을 하고 있는 파인데 대체 이런 의견을 누가 내놓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문가들이겠죠. 자, 그래서 쭉 해서 뭐 지금 백오데이션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 체크하고 있었죠. 10영업일 이상 백오데이션 상태였다. 이게 비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 미래 가치가 더 낮겠죠. 예, 미래 가치가 더 낮으니까 선물이 백오데이션이겠죠. 이게 지금 공매도를 못해서 백오데이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싼 게 정상이래요. 왜 정상이죠? 예, 이거는 예, 궤변입니다. 궤변이고요. 왜 미래 가치가 더 비싸야 되죠?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미래 가치가 더 낮겠죠. 예. 미래가 더 전망이 안 좋겠죠. 단기적으로 시장 수급에 따라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같은 특수한 상황이래요. 이게 왜 특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프레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프레임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이 기사를 쓴 의도가 뭐냐라고. 백오데이션이라 표현한다. 백오데이션 맞죠?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예, 진짜 결정적인 원인인가요? 이게 이것 때문인가요? 이게 뭐 예,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이 사람은. 그럼 예전에 공매도 금지 조치했을 때 왜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죠? 예, 궁금하네요. 예, 이 투자증권은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불평불만이 많은 예, 증권이죠. 이분이 공매도를 통해 해지하던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당연하죠. 이제 선현물 차익 거래로 그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됩니다.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매도 수요가 급증한 데다 호가 스프레드를 줄이도록 한 시장 조성자 의무도 완화돼 매수 호가도 하락했다. 시장 조성자가 이거는 저는 사실 좀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슈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장 조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호가가 튼튼해져요. 이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라라고 증권사한테 얘기했을 때 얘들이 하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물이 없잖아요. 시장 조성자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차익 공매도라든가 또는 그 업팅 룰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 금감원에 문의는 못했어요. 제가 최근에 좀 바쁘네요. 그래서 매수 효과도 하락했다. 이어 선물 가격이 저평가되면 일반적으로 선물을 사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현물을 파는 차익 거래가 일어나야 하지만, 자, 이까지 맞아요? 현물 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돼. 자, 두 시장 간 가격 차를 좁힐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한몫했다라고 설명했다. 이게 지금 기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쓴 기사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럼 제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 가격이 저평가되면 일반적으로 선물을 사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현물을 파는 차익 거래가 일어나야 하지만 비싸진 현물을 팔아야지 왜 공매도로 파나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무슨 의견이냐 하면 자기들 이때까지 공매도를 이용해서 그 선물 현물 간 그 차익 거래를 해서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지금 공매도가 허용이 안 돼서 이거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온갖 미사고를 갖다 붙이면서 시장 조성사 의무도 필요하고요. 지금 백오데이션 상태도 비정상이니까 정상으로 돌려야 되고요. 여러분들 공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관 외국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금융당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이 드네요. 자산운용 관계자, 이것도 예, 익명이니까 개 헛방이죠. 예. 익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헛방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격 조성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등 예, 지금 공매도 허용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장했다. 예, 주장하고 있죠. 이분이 익명의 어떤 사람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사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저도 익명의 관계자라고 하면서 막 그냥 제 생각을 쓰면 되겠죠. 익명은 진짜 별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저는 진짜 저런 거를 보면 극혐입니다. 저는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 아시죠? 예, 공매도는 정말 바로 쓰면 정말 괜찮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CFD 계좌를 파서 공매도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건 아닙니다. 예,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런 기사는 진짜 쓰레기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쓰레기라고 얘기 안 해요. 자, 외신입니다. 외신도 쓰레기가 많긴 하지만. 자, 세계 자산이 예, 반등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일이 비록 하락하고 있지만 2002년보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19달러까지 갔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예. 그 다음에 IMF가 얘기했답니다. IMF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 학을 떼죠. ECB ESM 서포트 해야 된다. EU 바이러스 리스폰스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서포트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US가 예, 유가가 폭락하고 있다.
예, 히트 디맨드. 예, 이제 수요가 락다운 됐다는 거죠. 자, 그다음 월스트리트이 올라가고 있다. 인베스터들이 스티뮬러스 어게인스트 셧다운. 예, 이제 셧다운 한 거에 대한 스티뮬러스 플랜이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무게 중심을 두고 지금 높게 형성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지금 이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1빌리언 달러를 정부나 그 다음에 보건업계로부터 투자 유치를 했고 9월까지 사람 대상 임상을 하겠답니다. 존슨앤존슨이 드디어 박차를 가하네요. 치료제를 누가 먼저 개발할까요? 궁금하네요, 진짜. 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갑자기 치료제에 허가됐으면 좋겠지만 FDA가 과연 그렇게 해줄지 모르겠네요. 예, 미국에서 예, 뭐 이런 얘기는 음모론이니까 아닙니다. 자, 경기 전망 최악. 대기업 중소기업 올 4월은 더 잔인한 달. 이런 기사가 슬슬 나오네요. 지켜보시죠. 예, 지켜보시죠. 최악의 기사가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왜냐하면 it would be worst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어느 천년에 쓰냐. it would be worst라고 하면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예. be worst. 이게 지금 현 상황이 가장 바닥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만 나오면 야,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이게 뭐 맞죠? 바닥까지 왔으면 더 내려갈 곳이 없잖아요. 뭐 지하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20달러 무너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팩트에 또 자기들의 사견을 넣습니다. 셰일가스 업체 부도의 위험이 올라오고 있다. 금융위기의 뇌관이래요. 예, 뇌관. 자기들이 정의했습니다, 지금. 뇌관이라고. 누가 금융위기 뇌관이라고 얘기했죠, 이걸? 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왜냐하면, 여러분, 이 셰일가스 업체에 이 유가가 플런지 할 때부터 그 유가 치킨 게임이 시작되고부터 그 정말 똑똑한 FOMC 애들,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 거기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을 쓰고 있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알고 터뜨리는 겁니다. 예. 알고 터뜨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막는 방법 압니다. 저 사람들. 막는 방법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흠적동자도 다 알아요. 예. 얘들 정크본도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터진다? 예, 그러면 일부러 터뜨리는 겁니다. 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회사채 시장 악자 되나? 예, 그렇죠. 3자 추경 가능성도 부담을 더했다. 예. 지금 채권이 무자비하게 발행이 되고 있어서 채권이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예, 올라가겠죠. 자, 북한 미국과 대화 의혹 접어 우리가 할 길 간다. 예, 얘들 지금 계속 그 장난감 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폼 장관께서 아주 안 좋은 말 했다고 지금 자기들 갈 길 가겠답니다. 예. 뭐 언제나 안 갔나요? 예, 지금 계속 가고 계신데. 경기 침체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 왜 하냐면 대북주가 이제 좀 약간 예, 움직임이 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판다라고 하면 저는 한두 종목은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두 종목. 웬만하면 안전한 대북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전한 대북주. 안전한 대북주요. 자, 경기 침체, 금융위기보다는 심각하다.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그렇군요. 대기업 전망 11년 만에 최악. 하오. 예.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오늘은 잠정주택 매매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나왔겠죠. 예, 제가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같이 보시고요. 내일은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예전보다 좋게 나올 거라는 지금, 예, 근데 50 밑이에요. 50 밑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습니다. 예. 4분기니까 뭐, 예, 쌩까도 되고요. 독일 실업률 변동, 예, 그러네요. 소비자 물가 지수, 예, 안 좋네요. 12 소비자 신뢰 지수, 안 좋게 나오네요.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앞으로. 특히 1분기 거 나오기 시작하면 최악이겠죠. 예, 지금 최악이겠죠, 1분기 거. 지금 그, 퍼스트 쿼터 랩업이라는 기사가 떴잖아요, 어제. 약간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R&D 긴급 지원 정책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있어서 관련주들이 상승했죠. 근데 많은 종목들이 상승해서 좀 가려졌어요. 시간에까지 올라가던데 저는 일단 매수를 실패했습니다. 욕심을 너무 많이 냈어요. 아무튼 이 종목은 제가 매수를 못했고요. 일단은 예, 내일 한번 슈팅 나오고 아마 음봉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친듯이 상승을 불러올 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간에서 안 따라 붙었습니다. 아무튼 예, 내일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이 뜰 거니까 뭐가 많이 팔린 거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이 다가오죠. 예, 물씬 납니다, 분위기가. 최근 뉴스만 봐도 전부 다 목적성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뉴스를 고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저런 뉴스들밖에 없어요. 무슨 뭐 뉴스를 좀 간추리려고 들어갔는데 전부 다 뭐 연봉 킹이니 뭐 그 재난지원금이니 왜 70%밖에 안 주니 30%가 세금을 다 내니 막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정책용이죠. 왜냐면 이 가름말을 태웠다는 것 자체가 딱 그었다는 것 자체가 선언한 겁니다. 예.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이게 잠깐만요. 아 예. 이게 약간 착시가 있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니까 제가 시가를 그어놓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차트입니다.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데 약보합이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럼? 전날 종가로 해야 되나? 예, 약간 이걸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완전 상승한 장으로 보이네. 아무튼 예, 그 약보합이었고요. 시가 대비는 많이 올랐습니다. 양봉이었죠. 개인이 샀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어요. 외국인 매도가 외국인이 미친 듯이 매수를 하거나 외국인이 미친 듯이 매도를 하는 장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아요. 이건 뭐 당연한 말이긴 한데 기관이 사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의미가 없어요. 예, 코스닥은 상한가 종목이 28개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장이었어요. 근데 28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도 음모론을 계속 얘기할게요. 이거 일부러 상한가 다 만들 것 같아요. 저 느낌이. 예, 뭔가 보여주기식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타이밍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다 상한가 갔어요. 의미가 다 있겠죠. 뭐. 팬데믹이 어떻니? 뭐 정치 테마가 어떻니? 예, 다 올라갔겠죠. 아무튼 예, 대차거래 잔고는 계속 주겠죠. 장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줄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은 예, 지금 오랜만에 좀 많은 양이 줄었습니다. 1.1조가 줄었어요. 시용융자는 살만한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경제지표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금 미증시는 반등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약 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장이 아시아 증시가 할 때는 미증시가 마이너스 상태로 놉니다. 그래서 막 와리가리해요. 그러다가 장 끝날 때쯤 되면 미증시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선물이. 예. 그러더니 지들은 또 플러스예요. 그러고 내일 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또 선물은 또 마이너스로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이 또 영향을 받아요. 야구르지 않나요? 약간 예, 돈 굴리는 놈도 똑같은 놈들입니다. 예,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일부러 아시아장이 미선물이 아시아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 얘들 알 거예요. 당연히 알죠. 얘들 금융공학의 달인들입니다. 이거를 인디케이터로 삼는다는 거 알아요. 그 상황에서 마이너스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아시아 증시 가지고 노는 거죠 지금. 예,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미증시가 지금 약간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스티뮬러스 플랜이 있을 거다라는 기사로 도배되고 있어요. 예, 아이시어는 예, 오르고 있고요. 이거는 뭐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이 정도 오른다는 건 내일 상승을 약간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바이오텍도 지금 생각보다 안 오르고 있네요. 전 바이오텍이 5% 올라가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존스앤존슨이 6% 넘게 오르고 있어요. 예. 존스앤존슨 그 무거운 종목이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존스앤존슨이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높아요. 예. 뭐 베이비 로션 만드는 회사라고 다들 우습게 생각하실 텐데 시총이 높습니다. 걔네가.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뭐 중국이랑 일본은 오늘 조정을 보였네요. 저 오늘 중국이랑 일본 증시 안 봤습니다. 우리나라 장도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예, 그렇고요. 지금 미국채 3개월 물은 정신 차리고 있네요. 정신을 차리고 있네요. 이게 의미 부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장이 좋을 거라고 올라가는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최근에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채권의 방향을 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당국자들이 정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 못하고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갈 것이다라고 최근에 그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있어서 채권 가격이 굉장히 크게 변동했죠. 그 뒤에 그냥 반발 움직임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예, 야간 선물은 오르고 있었고요. 장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주시고 제가 최근에 답글을 못 달았으면 다 보고 있어요. 최근에 너무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예. 오늘 조금 짜증나는 댓글이 하나 있긴 했는데 제가 웬만하면 댓글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이는데 기분 나쁘게 적는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아무튼 예, 뭐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예, 톨러런스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최근엔. 아무튼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큰 일을 겪어가지고 좀 약간 좀 예, 그런 증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